자, 교과서 95페이지 주제 탐구 시무 28조의 개혁안. 시무 28조라는 건 최승로가 성종이 왕이 있을 때 28개의 개혁안을 내놓은 거야. 이 최승로는 과거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됐겠지. 유교적인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야. 유교적인 내용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운영이 정말 잘 되겠다. 그래서 28개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유교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그 내용이 바로 제20조에 있어. 자,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에 급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고려는 불교의 문화재가 되게 많았어. 기억나? 우리 지금 고려까지 진도 다 배우고 나온 거야. 고려의 문화재에서 불교 문화재가 많았어. 불교의 절이라던가 사찰, 불교의 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불교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믿는 종교였어. 고려시대 당시에.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은 불교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다. 그런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불교적인 이념보다는 유교적인 이념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이듯이 불교를 믿으면 내세의 복을 구하는 거야. 다음 세상에 내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야. 그런데 유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건 다음 세상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시, 바로 지금 해야 될 일이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오늘에 급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고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최승로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강조한 내용이야. 그래서 1번 성종 때 위와 같은 개혁안을 건의한 사람은 누구인지 써보자. 답은 최승로고, 자, 밑줄 친 부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밑줄 친 부분이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은 유교, 나라를 다스리는 유교적인 사상, 먼 것은 불교를 믿어서 내세를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유교를 믿어서 우리 국가를 잘 다스려야 한다. 현실 정치에 유교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걸 주장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 교과서 97조. 우리가 고려에서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뭘까? 그치, 과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있었어. 과거제도는 뭐였지? 과거. 한마디로 뭐야? 과거가? 시험 보는 거야.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건데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과목을 봤지? 유교적인 과목을 공부해서 관료가 되는 거였어. 음서제도는 한마디로 뭐야? 진짜 쉽게 말하면 낙하산이야. 우리 부모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혜택을 받아서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음서제도였어. 고려시대에는 이 과거제도와 음서제도 두 가지를 이용해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능력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음덕을 받아서 내가 관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향이 있기도 했다고 해.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바로 물려줄 수 있는 장치가 돼버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이해갔어? 아니야, 살짝 이해 안 가? 이해갔어? 이렇게 두 개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럼 과거 제도는 어떤 왕 때 시행했지? 고려의 광종 시기에 쌍기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만들었던 제도였어. 자, 그럼 여기를 보자.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기역으로 인재를 뽑는 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광종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역으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이때로부터 문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법은 대체로 당의 제도를 많이 채용한 것이다. 기역이 뭘까? 과거제. 과거제.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우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감면해주고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이런 걸 많이 만들었지만 과거제도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광종 때에 이르러서 과거제도를 드디어 했다라는 내용이 고려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조상의 공로로 벼슬을 주는 것은 18세 이상 된 자의 하나였고 목종이 왕위에 올라 명령하기를 5품 이상의 문무관의 아들에게 니은으로 관직을 준다 라고 하였다. 니은이 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서를 받았던 기록도 고려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번 고려시대에 실시된 기역 니은 제도의 특징을 각각 이야기해보자. 특징은 한마디로 과거제나 음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는 제도였고 음서제도는 5품 이상의 자제가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였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99조 서희의 외교 단판. 서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서희는 어떤 이민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활약을 했던 장군이었을까요? 거란. 그치, 거란. 고려에는 가장 크게 세 민족이, 유목민족이 쳐들어왔었어. 세 유목민족. 거란의 침입이 있었고 또 여진의 침입이 있었고 또 몽골의 침입이 있었고 이렇게 가장 크게 세 유목민족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 중에 거란의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사람이 서희 장군이었어. 자,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 시간에 내용에서 해줬던 내용일 텐데 고려가 여기 있어. 그리고 송이 왼쪽에 있고 그 위쪽에 거란이 있고 그 옆에는 여진이 있어. 자, 고려에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의 목적은 거란에서 고려를 다 먹어버리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 거란은 생각을 한 거야. 송나라에 쳐들어가야겠는데 거란이 송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면 후방에서 고려가 거란을 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송나라랑 거란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란은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송나라를 먼저 치기 전에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거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소손영이 이제 온 거야. 소손영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 하는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려가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 또 고려는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어찌 멀리 떨어진 송과 사귀는가? 우리에게 땅을 떼어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춘다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희 장군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거는 얘네들의 목적이 송을 공격하기 위해 거란의 배후를 고려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서희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압록강 안팎이 고려의 땅이다. 압록강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압록강, 이쪽에 있는 강이 두만강이야. 왼쪽이 압록강, 오른쪽이 두만강인데 이 압록강 안팎이 다 고려의 땅이야.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었으니까. 그런데 만일 여진을 내쫓아 우리의 옛 영토를 되찾게 해준다면 그대의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왜냐면 그때 여진이 이쪽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압록강 유역을 지금 여진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데 거란이 이 여진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고려에게 준다면 너네랑 친하게 지낼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거란이? 이 지역을 여진에게 빼앗아서 고려에게 준 거야. 그 지역이 강동 육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야.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외교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속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야.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누군가 A라고 말을 해.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B라는 뜻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외교를 잘할 수 있어. 나중에 외교관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일은, 이 외교라는 건 굳이 나라 대 나라 사이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나. 내가 이 친구한테 말을 해. 날씨가 좀 덥다. 창문이 다 닫혀있네? 라고 말을 해. 무슨 뜻일까? 창문 좀 열어줘. 이런 걸 잘 캐치해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해. 이 눈치가 빠르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이 외교를 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위 자료를 바탕으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이유를 써보자. 거란은 송과 고려의 외교 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이후 송과 전쟁에서 군사적, 외교적 유리한 위치를 얻고자 했다. 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자료를 바탕으로 서희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 첫 번째 내용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강동육주를 고려의 영토로 편입해달라. 이게 두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조, 한 걸음 더해 있는 훈요 10조를 볼게요. 이 훈요 10조는 누가 쓴 걸까? 태조 왕건이 쓴 내용이야. 누구한테 쓴 거냐면 후대 왕들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를 쓴 거야, 한마디로. 근데 너네 후대의 왕들이 우리 고려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태조인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라는 10가지를 쓴 게 훈요 10조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같이 볼게. 제1조, 우리나라의 대업은 부처 덕분이니 불교를 장려하라 라고 하면서 태조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백성들에게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두 번째, 제2조,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풍수설에 따라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사찰들이 모두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풍수지리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3조, 왕위는 적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덕이 없으면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전하라. 왕위 계승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면 통일신라 말기처럼 다시 나라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적장자에게 물려주면서 왕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랬던 거야. 근데 적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똑똑하면 다행인데 멍청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아들, 똑똑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라 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 제4조, 중국의 문물과 예약을 따르되 반드시 갖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의 나라이니 그 풍속을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이는 송나라, 중국의 나라와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문물이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가져오되 대신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고려의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우리의 풍속에 맞게 사용을 해라 라는 뜻이야. 그런데 거란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들의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 태조는 거란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했을까? 거란이 발해를 맞아. 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줬던 내용이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근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지. 그게 발해였어. 근데 이 발해를 무너뜨린 민족이 거란족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제5조,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니 1년에 100일은 그곳에 머물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에요. 평양은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했던 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고구려와 고려의 둘 다 중요한 지역으로서 북진 정책을 해서 나라가 위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서경을 중시하라는 내용을 이 내용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조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성대하게 열고 느리거나 줄이지 말라. 연등회. 연등이 뭘까? 연등? 너네 다 알고 있어. 연등. 부처님 오신 날 할 때 길거리에 막 연꽃으로 된 등이 걸려 있잖아. 그게 연등이야. 연꽃으로 만든 등, 연등. 이 연등을 많이 걸어놓고 하는 행사가 연등회였어. 불교 행사였겠지? 그리고 팔관회도 불교의 행사야. 그래서 이러한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라. 대신에 늘리거나 줄이지 말라. 이 두 개는 꼭 해라. 근데 너무 많이 늘리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서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많이 늘리지 말고 딱 두 개만 해라 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제7조 상벌을 분명히 하고 참소를 멀리하며 간언에 귀를 기울여 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아라. 상점과 벌점을 줘가지고 관리들을 통솔을 하라. 근데 참소를 멀리하라는 건 남을 헐뜯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쟤는 뭘 잘못하고 다녀요 이렇게 관리를 헐뜯는 것은 멀리해서 듣지 말고, 간언, 왕에게 왕이 어떤 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촬영 산맥 이남 공주강 밖의 인물은 등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수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도 했어. 자, 그리고 제9조 관리들의 녹봉을 공평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제10조 옛 일을 교훈으로 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치에 임하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야. 다른 나라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고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하라는 내용이 이렇게 훈요 10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태조가 추구한 대외정책을 보여주는 조항을 찾아 써보자. 대외정책에 관한 조항은 몇 조일까요? 5조. 서경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5조입니다. 자, 2번. 불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 써보자. 불교에 관한 조항은 몇 조가 있을까? 1조. 불교는 우선 1조가 있고 또 6조가 불교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풍수지리설에 관련된 내용은 2조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사원을 지을 때 풍수지리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2조는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01조 중단원 확인하기. 1번. 지방의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족의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한 제도는 기인제도. 제2번.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건의하여 고려시대 유교 통치 이념의 확립에 기여한 사람은 최승로. 3번.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 정치기구의 독자성과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주는 정치기구 두 가지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거란의 1차 침입 때 소선영과 외교단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획득한 사람은 서희. 5번. 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은 병란도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중단원 1번에 있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체제 정비의 문제를 다 푼 거예요.